안녕하세요. 뚠코입니다.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시죠. 1년 전 이맘때, 그러니까 2025년 4월에 여러분이 코스피 전기전자업종 ETF에 1,000만 원을 묶어두고 그냥 1년을 잊고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돈은 지금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정답은 약 2,279만 원입니다. 1년 동안 코스피 전기전자업종 지수가 127.93% 올랐기 때문입니다. SK 하이닉스 한 종목만 봤다면 더합니다. 280.3%, 그러니까 1,000만 원이 3,800만 원 가까이로 부풀어 올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AI 슈퍼사이클, 역대 최대 영업이익 같은 말이 매일 나오는 게 어지러우셨다면 오늘 한 편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실적인지 아니면 닷컴 버블처럼 꺼지기 직전의 풍선인지 추천도 권유도 없이 숫자만 가지고 차분하게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 127.93%라는 숫자부터 풀어보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 지수가 기록한 연간 상승률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전체 지수 상승률을 2배 이상 끌어올린 주역이 바로 이 업종이라는 뜻이죠.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학급 전체 평균 점수가 60점에서 80점으로 올랐는데 알고 보니 한두 명이 100점을 받아서 평균을 끌어올린 상황. 그 한두 명이 누구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SK 하이닉스는 280.3%, 삼성전자는 124.5%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동시에 두세 배씩 뛴 거예요. 이 정도 흐름은 한국 증시 역사에서 흔치 않습니다. 자금이 어디서 들어왔느냐도 중요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025년 한 해 동안 삼성전자만 9조 5,596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도 SK 하이닉스를 2조 1,164억 원어치 사들였고요. 외국인이 한국 시총 길이 종목을 9조 원 넘게 쓸어 담는다는 건 그냥 테마성 자금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가 한국 반도체를 AI 시대의 인프라로 재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랐다고 다 진짜는 아니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르는 건 결국 실적입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로 가보겠습니다. 며칠 전인 2026년 4월 24일 SK 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숫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출 52조 5,763억 원, 영업이익 37조 6,103억 원, 영업이익률 72%.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비유로 풀어보겠습니다. 분식점에서 김밥 한 줄을 5,000원에 팔았는데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다 빼고 사장님 손에 3,600원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보통 제조업 영업이익률은 5에서 10%면 잘하는 거고 한국 대기업 평균이 한 자릿수 후반대입니다. 그런데 분기 매출 52조의 회사가 영업이익률 72%를 찍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잘 판 게 아니라 시장에서 달라고 줄을 서는데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는 상황, 즉 가격 결정권을 손에 쥐었다는 뜻입니다. 비교해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 TSMC의 같은 분기 영업이익률이 58.1%, AI 칩 황제 엔비디아의 직전 분기 영업이익률이 65.0%였습니다. SK 하이닉스 72%는 이 둘을 다 넘어선 숫자입니다. 한국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두 회사보다 더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매출은 198%, 영업이익은 405% 늘었습니다. 1년 만에 회사 외형이 3배, 이익은 5배가 된 거죠.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주가가 280% 올랐다. 영업이익이 405% 늘었다. 이 둘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큰가요? 실적이 더 컸습니다. 즉 아직 적어도 SK 하이닉스 한 종목에 한해서는 주가 상승이 실적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셈입니다. 그래서 일부 증권사들은 아직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실적이 미친 듯이 늘어난 이유, 즉 수요 쪽을 봐야 그림이 완성됩니다. 수요의 정체는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의 심장이 엔비디아 GPU, 그 GPU 옆에 반드시 붙어야 하는 부품이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2026년 3월 GTC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 CEO는 충격적인 숫자를 던졌습니다.
차세대 칩 블랙웰과 그 다음 세대 베라 루빈으로 2027년까지 누적 매출 1조 달러를 달성하겠다. 직전 전망치 5천억 달러의 2배입니다. 1조 달러면 한화로 약 1,400조 원. 한국 1년 예산의 2배 가까운 돈이 칩 한 라인업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칩을 사주는 손이 누구냐?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4대 빅테크가 2026년 한 해 AI 설비 투자에만 6,500억 달러를 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빅테크 4사가 1년 동안 AI 인프라에 한국 GDP의 3분의 1을 쏟아붓겠다는 뜻이죠.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동네에 갑자기 회원제 헬스장 4곳이 동시에 오픈하는데 거기 들어갈 러닝머신은 전 세계에 2회사만 만든다. 그리고 그 러닝머신에 들어가는 핵심 모터는 한국의 한 회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헬스장 사장들은 내년 회원이 2배 들어올 거야 라며 러닝머신을 미리 사재기 중이고 모터 회사는 주문이 3년치 밀려 있다며 가격을 올려도 안 팔리는 일이 없는 상태. 지금 SK하이닉스가 고객이 요청하는 HBM 수요가 향후 3년치 캐파를 이미 넘어섰다고 공식 발언한 게 바로 이 상황입니다. 시장 전망 기관들은 2026년 한 해 HBM 시장이 작년 대비 71% 성장한 577억 달러 규모가 될 거라고 봅니다. 출하량 기준으로는 79% 증가요. 즉, 수요만 보면 거품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칩이 부족하고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영업이익이 5배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같이 봐야 합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인텔 같은 빅테크의 매출 대비 설비 투자 비율이 32%까지 치솟았습니다. 즉, 100원 벌어서 32원을 인프라에 처박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5,000에서 1,100까지 78% 하락했습니다. 자, 지금 빅테크들의 매출 대비 설비 투자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6년 기준 약 34%로 추정됩니다. 임대 계약까지 포함하면 2026년부터 2028년 사이에 38에서 45%까지 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즉, 빅테크는 지금 닷컴 버블 정점보다 더 공격적으로 인프라를 짓고 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말은 버블의 최후에 항상 따라다니는 단골 멘트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에 다른 점이 있다면 단 하나, 빅테크들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닷컴 버블 때는 매출도 없는 회사들이 닷컴이라는 이름만으로 상장했지만 지금 6,500억 달러를 쓰는 4대 회사는 다 분기마다 수십조 원의 흑자를 내고 있어요. 다만 2가지 위험은 그대로 있습니다. 첫째, AI가 정말 그만큼 돈을 벌어줄까? 라는 질문입니다. 빅테크가 매년 6,500억 달러를 쓰려면 AI 서비스로 그만큼의 매출을 만들어야 하는데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서비스 매출은 아직 그 규모를 한참 밑돕니다. 만약 어느 순간 빅테크 한 곳이 내년 케이펙스 줄이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칩 수요는 도미노처럼 꺾일 수 있습니다. 둘째, HBM 공급 과잉 우려입니다. 지금은 SK하이닉스가 3년치 부족이라고 말하지만 삼성전자가 HBM3E와 HBM4에서 양산 인증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면 공급은 빠르게 늘 수 있습니다. 메모리 산업은 역사적으로 부족, 증설, 과잉, 가격 폭락의 사이클을 4, 5년 주기로 반복해왔습니다. 시장에서 2026년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단 하나의 숫자라고 부르는 게 바로 HBM 평균 판매 가격, ASP입니다. 이 숫자가 꺾이는 시점이 사이클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오늘 다룬 내용을 거품이냐 진짜냐 한쪽으로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둘 다 절반씩 맞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영상에서 챙겨가실 3가지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 증시의 127% 상승은 테마가 아니라 실적이 만든 숫자였습니다.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1년 만에 5배가 됐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둘째, 그 실적의 뿌리는 빅테크 4사의 6,500억 달러 캐펙스이고 이 캐펙스가 줄거나 멈추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이클이 살아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셋째, 그러나 매출 대비 캐펙스 비율 34%는 닷컴 버블 정점을 이미 넘었습니다. 지금 시장의 화두는 사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언제 사이클이 꺾이느냐입니다. 그 신호를 미리 알 수 있는 지표는 두 개, HBM 평균 판매 가격과 빅테크 분기 캐펙스 가이던스입니다. 이 두 숫자가 동시에 꺾이는 분기가 오면 그때부터는 게임의 룰이 바뀐다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흑백 카툰 속 개미가 오늘은 사실 위주로 차분히 풀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AI 반도체 사이클은 아직 1회 말일까요? 아니면 9회 초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가장 좋은 댓글을 골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뚠코였습니다.